중국 문화 싹 다 베껴서 만든 파묘 같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여행 담당자를 한다고? 접는 게 좋을걸? 여기 한 중국인이 금발 머리를 한 서양 여성에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잠자코 중국인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여성이 이내 한마디를 하자 중국인은 도망가 버립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샬롯이에요. 기후가 좋고 땅이 넓기로 유명한 호주에서 자랐죠. 저는 지금 시드니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손님들 문의도 받고 여행 일정도 짜고 있어요. 꽤 바쁘지만 보람찬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회사에서 완전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 여행 상품을 새로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BTS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칼군무에 잘생긴 사람들이 노래까지 잘하니까 처음 노래를 듣자마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 또 재밌는 것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니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K-드라마도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제가 진짜 얼마나 K-드라마를 좋아하냐면요. 자막으로 보기 싫어서 오징어 게임을 70번이나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니까요. 물론 그걸로 완벽해지지 않아서 한국어 학원까지 다녔지만요. 아직도 현지인 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대화는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해외여행을 갈 때 미국이나 유럽 쪽을 많이 가고 아시아 쪽으로는 일본으로 많이 계획을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회사를 찾는 손님들 중에 한국 여행을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대요.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 효과 때문일까요?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서인지 회사에서도 한국 관련 업무는 주로 제가 도맡아 하고 있죠. 아무튼 대표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저보고 특별히 한국 전문 여행 상품을 기획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환호성을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중국 쪽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획 때문에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중국에 여행 갈 때마다 느낀 건 중국인들은 항상 친절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거마저도 무시하고 휙 지나갈 때가 많았죠. 길거리에 쓰레기도 너무 많기도 하고 음식도 맛집이 별로 없어서 좀 먹을 만한 곳을 찾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중국 담당을 하기 싫은 것을 겉으로 티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 과거의 저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 칼같이 출근해서 반드시 한국 패키지 여행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기획했어요. 다시 중국 패키지 기획 쪽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국 여행 정보며 블로그며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제 직장 동료 수양이가 다가오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샬롯, 너무 속상하겠다. 중국 패키지 기획이 샬롯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갑자기 한국 쪽 기획으로 발령이라니 딱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여행지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대표님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중국 기획팀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 어때? 한국에 가봤자 다 중국에 있는 것을 베낀 것 뿐이라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재미없을 거라고. 아무리 좀 바꿔서 베꼈다고 해도 원조인 중국이 있는데 어떤 흥미가 있겠어. 김치나 한복도 다 중국 걸 베낀 거잖아. 한국 쪽 고객들은 BTS 때문인데 이전에 부채춤 춘 것도 중국 걸 베낀 건데 그런 거 알면 더 실망하고 한국에 대해 이미지가 안 좋아질 뿐이라니까. 요즘 중국에 있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파묘라는 영화 때문에 이슈인 것 같더라고. 파묘가 중국 문화를 베꼈다라는 말도 되게 많던데 그런 나라에서 진행하는 패키지 담당자 해봤자 너만 안 좋다니까. 망하기 딱 좋잖아. 저는 수양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헛소리야? 수양은 중국 출신이라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평소에도 이런저런 자기 나라가 최고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건 좀 심하잖아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김치나 한복의 유래, 한국 전통 예술의 특징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이가 한 말은 여러모로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죠.
수양, 근거 없는 소리 그만해.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아직 중국 쪽에서도 개봉 안 한 파묘를 너 친구들은 어떻게 본 건데? 중국 쪽에서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고 주장할 때가 많은데 항상 증거 없이 우기기만 하더라. 수양이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건지 얼굴이 벌개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쫓아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해봤자 귓등으로 듣지도 않을 테니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수양은 한국을 폄하하려는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수양이 때문에 더 열이 받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와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중국 담당을 하느라 중국 쪽으로 답사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바빴거든요. 사실 이것도 핑계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한국 패키지를 내놓기 전 현지 답사를 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양이 다녀간 뒤로 저는 더 한국 패키지에 몰입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완벽한 패키지를 기획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대표님께 기획한 패키지를 보여드리니 바로 답사를 갔다 오라고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향했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중국이랑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졌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온 몸으로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일단 확실한 건 중국이랑 공기부터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도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디딘다는 게 너무 가슴 벅찼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대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차들, 높다란 건물들, 깔끔한 간판들까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달까요. 차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눈을 떼지 않고 바깥을 구경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의 짐들을 풀자마자 또다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섰어요. 숙소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웠었거든요. 그렇게 숙소 밖으로 나선 제 발걸음은 제일 먼저 기획한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을 한국 여행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정말 경복궁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경복궁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리 넓어도 역 근처에 조그맣게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을 줄이야. 주변에는 화려한 색채의 단청 장식들도 있고 전통 문양으로 꾸며진 궁궐들을 보면서 역시 한국 여행 왔을 때 경복궁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확신을 했죠.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달까요? 깔끔하고 세련된 건물들 사이에 고요하게 지켜지는 궁궐이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선시대로 간다면 한국은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가 경복궁을 기획에 넣은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호주 사람들은 한국의 한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호주 쪽 전통의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호주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며 살아서 호주만의 전통의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만의 전통의상이 있으니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겠어요? 거기다가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진짜 수양이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온 한복을 중국 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니 제가 입고 싶은 한복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한복에 대해서 나름 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한복 체험관에 있는 한복을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한복 디자인과 색상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사람들이 유독 많이 입고 다니던 파스텔 톤의 한복으로 도전해봤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색을 가진 둥근 저고리에 풍성하고 고운 치마를 갖춰 입어보니 정말 저도 한국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진짜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국 사극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공주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복의 아름다운 곡선미에 완전 매료됐어요.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펄럭이는 치맛자락도 정말 예뻤고요. 제가 원하는 색상대로 저고리랑 치마를 골라서 매칭시켜서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예쁜 옷을 직접 입고 돌아다니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는데 옛날 왕과 왕비들도
이런 복장을 입으면서 경복궁을 걸었을 생각하니 재미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천둥처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들었을까 주위를 살펴보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경복궁 다음으로 기획한 곳은 삼계탕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고객분들을 데려와야 하니 제가 직접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사심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삼계탕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보니 검은색 뚝배기에 팔팔 끓고 있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고른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 국물이 걸쭉해서 맛있다는 후기가 많았었거든요. 뽀얗고 걸쭉한 국물의 맛을 보려고 하는데 살짝 두려운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 보글보글 끓는 게 진정되고 나서야 한 입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후추와 소금을 조금씩 넣고 있던데 저도 보면서 저런 걸 넣어서 먹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계속 기다려도 뚝배기 안에 있는 보글보글 끓는 게 없어지지 않아 저는 용기를 내서 한 숟가락 하기로 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퍼서 후하고 불고 맛을 보니 생각보다 뜨겁지 않은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입에 닿자마자 입천장과 혀를 댈 각오를 하고 한 입 한 거였는데 오히려 적당한 온도에 뜨끈하니 한국 사람들이 속이 풀리네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싱겁게도 먹어보고 주변 사람들처럼 후추와 소금을 더 쳐서 먹었는데 오히려 이게 저한테 간이 딱 맞더라고요. 짭짤하면서 후추의 알싸함이 느껴지면서 고소함까지 느껴지니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에 닭고기 살은 어떡해요? 너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나중에 고객분들이 오게 된다면 후추와 소금은 필수로 넣어서 먹어보라고 꼭 제안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대하던 게스트하우스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여행 전부터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꼭 묵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모르는 한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숨은 맛집이 어딘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녁이 되니 다들 한 곳으로 파티를 하러 모이는데 저도 한국인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쭈뼛쭈뼛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히 거기서 저를 가장 잘 챙겨준 친구는 바로 서준이었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서 다른 투숙객들이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껴도 되겠냐고 다가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나이도 같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한국어로 술술 말하는 제 모습에 서준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샬롯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발음도 엄청 좋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한 거야? 그 한마디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로 그치, 한국 오기 전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 이라고 으스댔더니 서준이도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서준이랑 금세 가까워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취향도 잘 맞고 웃음 코드도 똑같더라고요. 저희는 밤새도록 수다 떨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온갖 에피소드며 다 쏟아냈죠. 벌써 절친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더욱 좋았던 건 서준이가 서울 토박이라 여행 팁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맛집이나 숨겨진 명소 같은 걸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인사동 같은 유명 관광지들도 직접 안내해주기로 했어요. 마침 제 기획에도 들어가 있는 기획이었는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서준이가 가이드를 해주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 발을 딛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리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골동품 가게에 화랑의 전통찻집에 길거리 먹거리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구경하느라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특히 그 길거리 음식 냄새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붕어빵 냄새, 호떡 냄새가 코를 간지리는데 침이 꼴깍 넘어갈 지경이었다니까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간식은 꿀타래였어요. 굉장히 많은 실들을 겹겹이 해서 간식으로 만드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직접 입에도 넣어봤는데 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딱딱한 식감을 낼 줄 알았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2박스나 더 사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때 서준이가 갑자기 한강 야경 보러 가는 건 어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울 야경하면 63빌딩이나 남산타워밖에 몰랐거든요. 설마 한강에 숨은 야경 명소가 있을 줄이야.
완전 기대하면서 따라 나섰죠. 택시 타고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서울 밤거리가 장난 아니게 화려하더라고요. 네온사인 가득한 건물 조명에 차들은 북적북적 밀리는데 정말 살아있는 도시 같았어요. 한강 선착장에 도착해서 유람선에 올랐는데 배 안의 인테리어가 완전 고급스러웠어요. 은은한 촛불에 클래식 음악까지 깔려 있으니 왠지 꿈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천천히 흘러가는 한강 위로 야경이 끝내줬어요. 어둠 속에 빌딩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리에 걸린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져서 정말 황홀했다니까요. 그 모습에 넋놓고 있는데 서준이도 완전 감동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서준이도 한강 유람선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한 서준이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 설렘도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배에서 내려서 한강 공원을 걸으면서 여행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데 서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파묘라는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처음엔 제목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말하는 수양이가 비꼬았던 바로 그 영화잖아요. 저는 그때 억울함 때문에 서준이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전달하니 절대 아니라고 완전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담은 걸작이라면서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영화관으로 달려갔어요. 어두운 극장에 앉아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는데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과연 서준이 말대로 대단한 작품일까? 아니면 수양의 비난처럼 졸작일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영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생생한 묘사 때문에 첫 장면부터 완전 압도당했다니까요. 팝콘을 먹다가 서준이와 손이 스치는 바람에 잠깐 설레기도 했죠. 그리고 상영관 불이 켜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 둘은 완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영혼을 탈탈 털린 느낌이랄까? 옆에서 서준이도 크게 감동한 얼굴로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영화의 힘이구나 싶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영화를 보고 밖을 나오니 늦은 밤이었어요. 솔직히 밤늦게 모르는 동네 어둡고 좁은 골목에 들어서면 괜히 덜컥 겁이 나잖아요. 누가 불쑥 나타나서 해코지할까봐. 전에 중국 갔을 때 딱 그랬거든요. 숙소 근처라도 밤에는 코빼기도 안 내밀었다니까요. 술 취한 아저씨들이 골목마다 진을 치고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여자애들만 보면 뭐라도 할 것처럼 쳐다보는 거 있죠. 저도 그 시선 받으면서 치마 입은 걸 후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은 정말 딴 세상 같더라고요. 한밤중인데도 가게들은 다 열려 있고 젊은 애들은 술 마시면서 길거리에서 노는데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애들이 아무 걱정 없이 단체로 다니고 있으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으슥한 골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명동 쇼핑 좀 더 하다 들어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깨끗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취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비틀거리는 아저씨, 편의점 앞에서 주정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술집 문화가 너무 차분하고 교양 있어서 싸움이나 소란이 잘 안 일어나나 봐요. 심지어 길가에 주무시는 노숙자 아저씨들도 묵묵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중국처럼 갑자기 미쳐 날뛸 일은 없어 보였어요. 이런 경험 해보니까 한국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범죄 걱정 없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유잖아요. 누구나 차별 없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에요. 밤 12시가 넘어도 터덜터덜 걸어다닐 수 있는 그 해방감. 외국인인 제가 봐도 참 멋지던데요. 어쨌든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너무 알차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정신 차려보니 슬슬 귀국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그래도 여행사에 복귀해서 제가 직접 기획한 한국 패키지 여행 상품을 내놓는 건 또 그만의 재미가 있었어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걸 담아내니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이 섰거든요. 그런데 출시일 날 제가 기획한 패키지가 나가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약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순식간에 매진됐대요. 회사에서도 칭찬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들 수고했다고, 덕분에 회사 매출이 쑥쑥 올랐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한국통 샬롯이 된 것 같아서 으쓱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한국 쪽 일은 다 저한테 맡기기로 했대요. 그걸 보던 수양은 혼자서 또 중얼거리면서 한국 욕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수양을 본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수양, 너가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인 거야.
다른 나라를 욕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점을 찾아서 너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어? 제 말을 들은 수양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앞으로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서준이와도 계속 연락하고 있고 다음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도 서준이가 꼭 가이드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